그래서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방금 두 번째 어템트로 시도해서 구한 것은 아웃라이어에 있을 때 가능은 하지만 정확하게 좋은, 또 이거보다 이것도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노이즈가 있거나 데이터가 있음에도.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선형의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 밴드의 위스를 키우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디와 연관이 관련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아니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테스팅 데이터셋은 어떤 건지 모릅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제 테스팅 데이터는 이렇게 틀릴 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 단어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마진을 키우는 것, 같은 의미로 밴드의 두께를 키우겠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던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 하고도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궁극주제가 원하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그렇게 되면 마진을 키우는 것인데, 마진에 대한 것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밴드의 위스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것을 통을 키우고 싶은 거죠. 그 벽을 더 최대한 그 벽을 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벽이라는 것은 두께가 되는 것이고 밴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바운더리고 B지만 노멀라이징을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이 밴드의 거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두 직선 간의 거리, 이것은 두 포인트가 아니라 between two lines입니다. 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은 제가 따로 계산을 했었고, 그럼 이 마진이라는 것은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이 두 직선은 최대한 벌리려고 할 테고, 언제까지? 이쪽으로 걸리는, 이쪽으로 해서 걸리는. 그래서 마진의 의미는 두 직선의 거리도 되지만 그 두 직선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디시전 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샘플입니다. 그것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진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진을 우리가 맥스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두 직선의 관점에서 봐서는 그 두 직선의 최소값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로 고려하는 거죠.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마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센터에, 정확하게 센터에 g of x가 오겠죠. 0인. 그래서 미니멈 디스턴스,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 가장 이쪽 사이드에서 바운더리에 가장 가까운 애, 이쪽 사이드에서 바운더리에 가장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애니까 미니멈 디스턴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로 하기 위한 것이니까 폭을 넓히겠다는 거죠. 그 width를. 이것은 마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less sensitive하고 robust해지겠죠. 그 클래시파이어가. 자, 그래서 요 감마를 소개할 텐데, 감마는 뒷장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그 하이퍼플레인에서 에러, 미스클래시파이드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마진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에서 감마가 또 소개가 되겠죠. 이것은 유저 디파인에서 웨이트들을 해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이것을 포함한, 그러면 이 공식은
이제 맥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맥스로 이게 되겠죠. 이거는 마진이니까. 근데 이거는 미니마이제이션이고 맥스마이제이션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좀 간단한 추릭을 써서 얘를 미니멈, 얘가 작아지면 얘가 전체가 커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니마이제이션이니까 이 안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첫 번째 텀이 있고 두 번째 텀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할 수 있는 감마라는 어떤 튜닝 파라미터를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은 미스클래시파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최소로 하는 것, 이 부분은 실제로는 마진을 키우는 것인데 옵티마이제이션 안으로 들어가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니까 여기도 결국은 폭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폭을 키우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그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이런 모양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레스 센시티브하고 로버스트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포함했듯이 여기서도 이러한 꼴이 들어와서 그 마진을 키우는 비슷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SVM. 이것을 CBX 파이로 구현을 하면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이거는 감마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튜닝을 해야 되는 경우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여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애드한 거죠, 저희가. 그럼으로써 폭이 얇았었는데 폭을 좀 키우고 싶은 거죠. 그 정도는 이 감마를 컨트롤함으로써 제가 폭을 키울 건지 아니면 미스클래시파이 되는 데이터 포인트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감마로 튜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자,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결과이고 SVM입니다. 보시면 폭도 어느 정도 키웠고 미스클래시파이 된 것들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요 직선만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요 직선만 g of x를 가지고 0인 것을 가지고 이거와 비교해서 이쪽 클래스냐 이쪽 클래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점들은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저희가 알기 위해서 폭을 정의하기, 마진을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보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SVM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달려온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디파인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적화의 관점으로 돌렸었는데 그러면 컨스트레인 안으로 들어오고 그랬더니 리니얼리 non-separable한 데이터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슬랙 베리어블을 소개함으로써 문제를 릴렉스 한 게 됐고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좀 로버스트니스 얼마나 이 센시티브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마진이라는 개념 두 직선 간의 거리, 폭, 밴드를 키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오브젝티브 펑션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감마로 튜닝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 모양이 SVM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좀 옵셔널하게 부가적인 수도 있지만 좀 더 컴팩트하게 이 모양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데 제가 U랑 V를 따로 정의했었는데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그 문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는 제가 이렇게 했었죠. 라벨이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얘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바이너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플러스 1보다 크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1보다 크고, 아래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또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슬랙 베리어블을 하나로 통일했죠. 이거의 길이는 하지만 m개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summation u 플러스 summation v였는데 이거 summatio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같은 SVM에서 그 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건 양수해야 하고. 자, 그래서 그 라벨을, 그런데 그냥 그 전에는 제가 1이고 0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다시 1이고 마이너스 1로 표현하기 위해서 y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런 형태로 cvx파이에 이제 m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이를 m개 해서 같은 구현을 하면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컴팩트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VM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끝이 났고, 그러면 SV 클래시피케이션에서 SVM을 사용할 때마다 저렇게 직접 코딩을 할 거냐? 아니겠죠.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사이클런에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클런에서 SVM이라는 것을 불러오고, SVM의 svm.supportVectorClassifier입니다. 그래서 SVC를 불러오고, 커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형 클래시파이어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단은 써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SVM이 아니라 클래시파이어라서 SVM 안에 있는 SVC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X가 있고 Y를 fit하면 되는 겁니다. fit하면. 그러면 이 CLF 안에 SVM 된 결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predict 하여라. 그러면 그 결과가 0으로 나오겠죠. 지금 보시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C0니까 제가 0으로 라벨링을 했고 여기는 1로 라벨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하면 predict를 하면 1이 나오겠죠? 예, 나오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CLFS에 오메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1, 오메가 2에 해당하는, 그리고 여기가 인터셉터에서 오메가 낫에 해당하는 것을 오메가 값을 저장을 해서 직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단은 먼저 그 사이클런의 SVM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SVM에서 기존의 SVM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1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다시 v스택을 해서 x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제가 1, 0으로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사이클런을 사용할 때는 이런 인위적으로 1을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쭉 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이 부분은 일렬로 세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Y로 해도 워닝이 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커맨드를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VM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